학과 학생회는 임원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특별한 직책이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부장이라고 여기 넣으셨는데 지금 사기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예학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적다 보니까 딱히 맡은 직책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기획부장이었고, 그리고 그 기획부장 외에도 외적인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임원을 했다는 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임원을 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해서 기록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 사진을 요구하신다면은 자료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기획부장이 아니라 홍보적인 일을 했으면 당연히 홍보부장으로 저도 나와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획부장이 아닌데 왜 기획부장으로 넣냐, 임원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양력에 학생들을 속이셨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1년도 제가 공예학과 학생의 기획부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 이런 양력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이프 보좌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아시겠지만 의학공학부 소속으로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긴급소식의 주축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어떤 부분을 후배들을 위해 과연 했는가라고 이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학공학부의 긴급 소집은 명목상 학회장이 소집을 하며 그 주축이 되는 3학년, 즉 제가 지금 3학년 10학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학번이 주가 돼서 소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 또한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강단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학공학부의 긴급소집은 과거의 잔여물로 저 또한 신입생 때 선배들에게 그 자리에서 구타, 폭언, 욕설 등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긴급소집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 직접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요. 학회장 입회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는 저희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의 책임은 그 자리에 요건, 구타, 폭언 등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요건과 폭언, 구타를 행하지 않았고 이 긴급소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 잔여물로서. 하지만 저희과 특성상 다른 과에도 있는 학년별 대면식 혹은 간담회 같은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부터 학년별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요건, 폭언, 구타 등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리에서 요건, 폭언, 구타를 당한 학우가 있다면 중성관위에서 그에 따른 사실 유무를 판단하고 저에 대한 징계를 내려도 저는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되게 준비하신 멘트 같은데요. 그럼 제가 꼬아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나올 거라고 아실 거라고는 준비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교수님의 허락하에 했는데 학생 자치 기구는 학생이 움직이는 거지 교수님의 허락으로 움직이는 기구가 아닙니다. 교수님께 허락 받으셨다고 해서 죽으라면 죽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지금 이게 당연한 권리라고 있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 자치 기구 지금 대표로 나오시면서 왜 교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어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을 언급한 이유는 저희가 교수님이
저희가 교수님께 이러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악했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릴 위함이 있었고요. 교수님들께서는 과거의 잔여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했다는 모습 자체를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모습 또한 교수님께서 확인을 하고 가신 상황입니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아까 폭언, 욕설 등이 없어서 이제 뭐 괜찮다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게 폭언, 욕설보다 더 심한 게 아닌가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들에게 불편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선배 입장 혹은 후배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선배에서 입장에서는 후배 입장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님께 강의를 들을 때 슬리퍼를 신고 오지 마라, 모자를 벗고 수업을 들어라 이런 식의 얘기와 저희 과의 특성만이 있는 대학원 내에 있는 실험실 대학원 같은 경우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지 굳이 그 자리에서 학우들에게 불편함을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일반 학생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고 지도하는 자리에서 왜 허리를 펴라, 왜 정면 똑바로 안 쳐다보냐 주위에 쭉 둘러싸셔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불편함을 안 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안 불편합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학우분들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또한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펴고 들어라, 앞을 봐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조는 학생도 있었고 딴짓을 하고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요건 폭설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편 아닌 불편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불편함을 준 사실을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그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들어달라고 얘기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건 혹은 폭언 같은 과거의 잔여물의 똑같은 영향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선되시면 의학공학부 긴급소집을 없애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소집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잔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소집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고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카톡 사진 보신 분 계신가요? 풀도에서?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보면 카톡에 한 분도 빠짐없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제성 자체도 띄지 않고 단지 선후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여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의공 긴급소집은 지금 이번 후보자님께서 없애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영학과 유셋이 나온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물축구를 진행하시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였다고 한 학우가 질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축구 분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13년도에 문화부장으로서 물축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학우들이 과열된 경쟁으로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구비약도 준비해 놓은 상태였고 구비약을 최대한적으로 드리는 방안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학우에게 구비약을 드리는 그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언행이나 그분께 기분이 상할 만한 태도로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온전히 본인의 잘못이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개인적으로 당시 미흡했던 부상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잘못을 인지했고 사과를 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 기호 2번, 총동아리연합회 정입 후보자, 학생복지위원회 기호 1번 정입 후보자, 의료생명대학 학생회 정입 후보자는 모두 의학공학부 10학번 출신입니다. 우연치고는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한 특정 과에서 나왔다고 판단되는데 사전에 분명히 동기이면 난 뭘 나갈 거다, 뭐 나갈 거다 이렇게 선택 여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라는 이유로 현재
뭐 의료생명대학이나 동년이 있지만 학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랑 슬로건 자체도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슬로건 자체는 그 학생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1급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기에게 친구라는 이유로 공개할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학부기와 총학이 겹치는 공약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 똑같이 학부기 2번도 같은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공약은 학식에 배절하라는 공약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과 학부기도 그만큼 학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들었던 요지는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뭐 이렇게 해서 정당한 입후보자가 뭐 출마를 해서가 아니라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그것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자진 사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성관이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마땅한 징계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보자님들의 경우 학생회비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경고 1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신뢰를 다시 키워나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학우분들께서 신경 쓰지 못하셨던 학우분들도 대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입후보자가 학생회비 불충분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징계를 받은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뜻도 있고 그 학생회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학우분들께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학생회비는 이런 용도로 쓰인다 혹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학생회비에 충분한 조건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한 학생회비 완납을 목표로 학생회비 완납 또한 완벽히 마치면서 학생회비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총학생회에서 투명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징계 사유 중에 부 입후보자님이 학생회비 자료 불충분으로 이제 걸리셔서 경고를 받게 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부 입후보자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충분했던 자료는 군대 가기 전 1년치의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는 제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머지 2학년, 3학년에 대한 학생회비는 완납된 상태이고요. 1, 2학년들이 모호했던 점은 제가 영수증을 추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 불찰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학우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사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공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은 보장하나 새로운 장과군이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장과군에 대한 개념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통학생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공약 사항 자체가 내년 2학기 때부터 시행이 된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이라는 것이 이전에 없는 이런 산뜻한 맛이 난다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행되는 즉 저희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닌 새롭게 산뜻한 맛이 나는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다운로드 혹은 모바일 시청은 모바일 시청이 주게 목적이고 다운로드가 차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시청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강력하게 검토안을 넘겨달라 혹은 학교 측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당히 알리고 내년 혹은 내년 2학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 시청만 얘기하셨는데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닝 업체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이러닝 업체에서는 그 매체를 제작했던 교수님 혹은 이런 분들에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교수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약간 실례였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 또한 한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장 내세 학점 2월 및 세이브 확립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점 2월제와 세이브제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점 2월제와 세이브제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점 2월제에 관한 정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학점 18학점을 다 수강하지 않았을 시에 신청하지 않은 최대 학점 3학점까지를 이제 다음 학기로 2월이 가능합니다. 18학점을 들을 수 있는데 15학점을 신청했다고 하면은 최소 학점이 15학점이기 때문에 남는 3학점이 있습니다. 그 3학점을 다음 학기로 2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세이브제는 이 2월 하는 기간의 한도가 한 학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을 좀 늘려서 학우분들이 좀 더 듣고 싶은 교양이나 전공들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학점에 대한 이용에 대한 효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제도와 달리 세이브제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두고서 2월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드립니다. 처음 기획했던 거는 4년간의 2월 기한을 생각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른 대학의 사례를 비춰볼 때 2년제 대학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립목포대학교, 명지대학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저희 학교도 충분히 학점 세이브제가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에 저희의 2월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해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이것도 공통 질의로 같이 드릴 텐데 학사 지원팀과 협의가 되신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사 지원팀에서는 이러한 선례를 가져오면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이브제가 학칙입니다. 학칙을 개정하는데 방법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바꾼다고 하시는지 지금 학칙 개정하는 방법 아십니까?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칙 개정 방법은 총학생회장과 건국 서울건대 총학생회장 입회하에 학칙이 학교 대의원 측에 넘어간 후 그것이 검토를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그 다음에 서울건대 총학생회장이 모이는 거는 대학 대평이라고 해서 저희는 심의만 하는 것이 저희가 학칙을 통과시키고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는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을 때 저희보다 더 상위 기구에서 지금 학칙을 개정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사실도 모르시고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과정도 모르신 상태에서 공약을 하겠습니다. 되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위 학칙에 관해서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총학 2년을 했지만 학칙 변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학사 지원팀에서도 긍정적인 방안 혹은 타 대학에 대해서 시행 사례가 있나라고 물어볼 정도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학교 측에 충분히 요구를 한다면 학칙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에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학교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1학기 때 있었던 F학점 삭제 제도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서 정말 좋은 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학칙이 통과돼서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 좋은 사례도 저희가 못했는데 아무리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해도 시행 가능성이 정말 낮을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점 2월 제도를 처음에 공약사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학점 2월제를 계속 찾다 보니 세이브제라는 좋은 제도가 더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학생회가 학칙을 개정안에 대해서 큰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충분하게 주장을 하여서 꼭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게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2월 및 세이브제의 확립 부분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점 2월 및 세이브제의 정확한 제공지 및 가이드라인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공지와 가이드라인 구축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공약으로 꼭
정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에 대한 지휘자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공지와 가이드라인 협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모르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학점 2월제에 대해서 질의를 Q&A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께 알리기 위해서라면 쉽다 한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방법으로 알려야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장 5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강의 개편에서 강의에 대한 불만사항을 수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강의가 부족한 학과가 어떤 과인지 아십니까? 예, 현재 경제, 경영,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흑사지원팀 간의 협의 이유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학사지원팀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문조사와 혹은 교수 확충을 요구하든 분반을 요구하든 인원수 충대를 요구하든 확실한 방법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의견에 반박합니다.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당연히 모든 사례에는 협상과 협의가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해서 절대 해주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말하시는 게 저희가 왜 협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될 권리인데 그럴 거면 그냥 총학생회가 하자는 대로 학교가 다 따라왔었지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협의를 왜 하고 그냥 등록금 10% 내리세요. 그럼 내렸어야지. 지금 말하시는 게 다 총학생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신뢰가 있는 말입니까 계속?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됐던 등록금 심의안에서도 부족한 강의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교수를 늘리든 강의수를 증축하겠다라는 답변을 그 질의 질문 자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화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요구할 근거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가 있기에 무작정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강의를 듣는데 이거를 학사지원팀에 협의를 봐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신 거랑 또 후자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말씀이 다르신데 예, 정확한 지금 계속 말이 바뀌십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사지원팀과 협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의 답은 저희가 들어야 될 과목 혹은 누려야 될 학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근거, 확충을 해주겠다라는 정확한 근거, 문서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혹은 경제, 경영, 통합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주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가치 있는 두 번째 걸음 복지 하나 교내 냉방기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D조대에 냉난방기가 몇 개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냉난방기가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반대 혹은 건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구입 후보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의에 대한 답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기 설치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커대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공인대 같은 경우는 4대 빼고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대 같은 경우는 10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생대 같은 경우는 1층 쉼터에 2개 총 12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대 같은 경우는 혼합형이 57개, 천장형이 12개, 유리형으로 공급하는 난로가 이제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는 113대가 현재 파악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을 때 교내 냉난방기 확충에 대해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에 디자인대학 학생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일어나서 지금 디자인대학 학생회장님이 3월달부터 교내 냉난방기 확충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내후년부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공약 외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학생회장이라면 공약 외적으로도 학우들에게 가장 먼저 이런 편의는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회장을 준비하는 1월부터 시설팀과 계속 협의했던 부분이고 당선된 이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제가 매월 1회 찾아가서 항상 이 사업안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디자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비즈니스대학과 이제 디자인대학 이렇게 두 건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냉난방기 시설 요청을 했었으나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 시행되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학생회관 그리고 체육관 우선시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같은 부분 상당히 뒤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부분을 학교 측에 건의한 결과 15년 여름에 이런 이행에 대한 확답을 얻은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알게 된 상황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건의했던 게 다 이 후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공약을 위해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자괴감도 느끼고 되게 이 학생들 앞에서 되게 좀 저 같은 학과이지만 좀 부끄러운 그 심정도 있고 또 한 번 좀 죄송스러운데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학생회관이 지금 우선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5천 학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방문자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편의시설보다 강의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단과대학 분들이 있어서 조금 외람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밤늦게 가장 불이 많이 켜져 있는 단대는 저희 단대하고 조금 다른 단대를 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단대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그 자료 조사하신 것처럼 저희는 항상 추위에 떨면서 학생들 손톱에 다 손톱으로 막 부어가지고 별걸 떠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학과보다는 제 시장 같은 올해 학과보다 저희 단계에 먼저 이렇게 더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이거를 왜 공약으로 갖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드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대학 학생회장님이 굉장히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저분이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계속 건의했던 부분인데 왜 이미 다 돼 있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냐 저는 그 핵심을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돼 있는 공약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 들고 나오셨는데 새로운 공약이 아니라 기존의 나비 다 차려도 막상 진짜 숟가락만 올려놓은 공약입니다. 이거 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세 활동 중 저에 대해서 내년 수강 신청제도 확실히 시행되냐라고 물어보는 학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디조대 세라믹 코디네이션 수업 때 모든 학우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디조대가 확실히 시행이 되나요? 라고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이제 회장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 이것에 대해서 현대 회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물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해도 현대에 진행하시던 회장님들이 없으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학우가 있다면 학교 측에서는 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약 사항에 대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물론 제가 학회장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을 가지고 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학우 입장에서 좋은 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해서 물론 단대장님께서 내가 했지만 협의를 나랑 협의 보진 않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 또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우분들이 다 누려야 될 상황이고 많이 모르시던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굳이 또 공약으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시자 역할은 감사위원회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다 임기가 끝나고 떠나면 내년에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감사위원회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학생회가 공약 이거 똑같이 가지고 나오면서까지 확인해 줄 부분 없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의 오픈 경험으로서 작년에 이행됐던 사업에 대한 결과를 올해까지 이어지게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관 부분 지금 냉난방에 들어오는 부분도 재작년부터 시행된 그 계속 건의해서 이제 내년에 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이어오진 산업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현재 상호연구동도 기존에 계속 건의해서 지어진 상태, 글로벌 강의동도 계속적으로 계속 그 건의를 해서 이제 내후년에 지어진 상태입니다. 계속 있던 거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교묘하게 계속 피하고 계신데 정확히 이걸 베낀 거면 베낀 거다 아니면 진짜 머릿속에서 나와서 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끼기 공약이 아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디조대에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못 알아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학관 혹은 내후년에 디조대가 지금 냉난방기가 확충된다는 것을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 하고도 있을 겁니다. 충분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켜지긴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할 몫도 있지만 총학생회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단대장님들의 공약을 베끼기가 아닌 순전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공약이지만 단대장님들께서 베끼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베끼기일 수도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답이 두 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대장님들 판단입니다. 베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 베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장했던 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 이거 베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베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충이 되게 학우분들께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약에 넣었습니다. 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베끼기 공약인지 베끼기 공약이 아닌지는 여기 계신 학우분들이 좀 더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 둘 교내 학생 쉼터의 확대라는 그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단대 전산실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미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단대 전산실이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된다고 하지만 컴퓨터 자체의 리모델링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학우들에게 미커대와 같은 리모델링 환경을 조성해서 학우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관 통학생 휴게실 그리고 학관에 있는 잡하우스 그 외에는 잡하우스 이용률들이 저조한데 현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 방법을 빼고도 왜 리모델링을 왜 굳이 확대를 하려고 하셨는지 그에 대한 질의 답변드립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관 통학생 휴게실이나 잡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관이라는 자리적 단점이 존재해서 지금 많은 학우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지만 통학생 쉼터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시설을 넣고 소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학우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같은 경우에는 6개 단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고요. 그에 따라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 내세 학생증 혜택의 증가 및 확대라고 하셨는데, 네, 그 학생증 이 안에 학생증 프린트 지원금에 대한 증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증 프린트 지원금 증가 계획은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분업금 협의안에 들어가서 학교의 2월금 같은 불합리적으로 흐르는 자금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를 잡아내고 그에 따른 대처로 학생적 프린트 금액 인상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현 총학생에서 청춘 디스카운트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확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 11곳이 운영 중에 있고요. 안경점은 3곳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학우들도 너무 많고 그 부분 자체가 몇 가지 상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넓은 제휴로 학우분들께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들고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세 번째 걸음 소통 하나 홈페이지 및 포탈의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그 학생 식당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식당 관리는 현재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개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학생 식당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식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메뉴의 다양화도 없고 맨날 판에 박힌 메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식당에 대해서 학폭의 문제가 아니냐, 왜 총학생을 개입을 하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생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지금 고쳐지지 않았고 학우 전체들이 영향을 받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게 맡기기에는 몇 년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같이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년에는 학생 식당의 문제를 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식당 이용에 대해서 무작정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가격 인하 및 메뉴의 다양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뉴를 계절별로 바꾸시고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알아들어도 되나요? 고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총학생회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학생회 이름을 걸고 가지고 나오셨으면 내년에 반드시 다양화랑 인하를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약속드리는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반드시 몇십 년대 저희 학교 학관 식당 변함 없습니다. 내년 이후보드 당선되시면 반드시 인하되고 그 다음에 식당 메뉴 다 개선되시는지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소통 하나인 홈페이지 및 포탈의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홈페이지를 바꾸고 접속 절차가 복잡한 포탈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의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학사지원팀과 연계해서 올해부터 지금 이 출마를 준비할 때 학사지원팀에서는 2차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12월 중에 개편이 완료되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지금 공약을 내건 상황에서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포탈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홈페이지 개편 아직 안 된 상태고 저희 지금 중성관이가 말을 잘못했는데 12월 중에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포탈에 대한 개선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어제 직접 가서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된다는 것, 저 또한 정보전산원에 들었지만 학사지원팀의 문의 결과 포탈은 현재 2차를 내건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지금 포탈 같은 경우에는 정보전산원에서 주원부를 맡고 이제 학사지원팀이 왜 포탈을 관리하는 지금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입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포탈에 대한 전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는 정보전산원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학사지원팀은 포탈에 대해서 유지 보수 및 뭐 입찰하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지만 학사 지원팀에서는 포탈을 개편하겠다 혹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당선이 된다면 학사 지원팀과 연계해서 정보전산원의 포탈 개편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통불 교내 소식지 IPTV 활용도 증대를 말씀하셨는데 학생회관 1층 IPTV 취업정보 시스템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회관 1층 IPTV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설치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1층에 있는 그런 IPTV들은 현재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계속 지금처럼 학관에 있는 것처럼 취업 정보를 진행 중이어야 했지만 지금 타 단대 같은 경우에는 다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성화한 방안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셋 여성복지국의 개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편된 복지국에 대한 부상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복지의 날이라는 행사를 시행하여 남녀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지금 이 학교에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가 혹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남자 혹은 여자의 공동 구매 물품 진행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내주신 공약 설명서에 남녀 복지를 제외하고 총합복지물품 전국 캐노피 리드선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캐노피 리드선은 이미 지금 대여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랑 리드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학이 대여를 하고 있고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대여 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노피 또한 지금 한 개 정도가 있지만 몇 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학과들이 논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여 물품을 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학과들이 그 행사라는 것을 진행할 때 그릴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혹은 학과 대상으로 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복지물품이 현재 추가되는 게 그럼 글이라고 키높이 두 개뿐으로 지금 여성복지 1년밖에 안 된 여성복지국을 복지국으로 개편하셔가지고 추가되는 게 글이랑 키높이 두 개인데 이게 왜 교체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국의 개편은 대여 물품의 확대가 목적이 아닌 남성에 대해서 여성 복지국만 있다는 것에 대한 남성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복지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치면은 지금 글이라고 캐노피밖에 추가되는 게 없는데 그냥 있던 사업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변형시켰을 뿐이지 별로 이렇게 공약에 내세울 만큼 복지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공약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학의 여성복지국은 여성용품만 공동 구매하고 있고요. 여성인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여성에게 스타킹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만을 위한 공동 구매 물품이나 여성만을 위한 행사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남성 또한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공동구매 물품을 하고요. 그에 따른 복지인의 날을 통해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행사를 통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지 절대 대여 물품 확대가 복지국의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는 표와 같으면은 최소 1,000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상단에 올리는데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학생 회비로 이 일주일 광고하시겠다고 1,000만 원을 다 쓰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는 학교와 학우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재 SNS를 학생회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신력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개설이 된다면 학교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신력을 갖고 학우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학생회가 1년짜리 SNS 계정을 만드는 것보다 학우분들을 위해서 학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간적인 부분과 전문성에 비해서 장기적인 고려가 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총학생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금 원하는 사업을 하게 강력하게 주장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닌 학교 정보, 학교 정보, 학사 공지 같은 것들을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같이 제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플러스 친구라는 게 지금 업체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무수하게 그 상위 랭크에 돈을 많이 주고 지금 차트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2천만 원, 3천만 원을 연마다 내면서 이렇게 홍보 효과를 가져올지도 궁금하고,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다가 질문사항을 올릴까요? 지금 아까 사전에 말씀하실 때 프리톡의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톡 본인 신고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편하게, 그리고 8,000명이 되는 학우가 만약에 질문을 다 한 카카오톡에 한다면 그거 언제 답변 다 해주고 있을 건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격 수익 산출에 비해서 산출물은 거의 전혀 제로인 지금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홍보할 바에는 차라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을 굳이 학우들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존의 SNS 혹은 프리톡 정글링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간의 업데이트 차이가 굉장히 심하며 그에 따른 소식 전달이 굉장히 느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의 격차를 가지는 것이 카카오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께 카카오톡을 보냈던 것이고요. 비용적인 문제에서 부담이 된다면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학우분들과 소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적으로 막힐 경우에는 카카오톡 옐로우로 변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공약을 이행하시기도 바쁜 와중에 대체 공약을 벌써부터 생각하는 게 옳은 지금 입후보자의 행동이라고 지금 생각되십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 충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학교 측이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회비나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 때 계기가 된다면 공약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차선의 방식의 소통 방식인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소통 5에 함께하는 열린 강사에서 총학생회 강사 기간 중 일반 학우의 지원자를 뽑아서 학생회 강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 학우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가 무엇이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선관위 위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약 이행서를 냈을 때와 리플렛에 들어갔을 때 공약 이행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통보를 못 해드린 점은 일단 죄송하고, 저희의 공약은 일반 학우들 중 참관인을 선발해 투명하고 깨끗한 총학생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공약이고요. 참관인의 혜택은 총학생회 행사, 축제나 해외문화 탐방 지원 시 가산점 부여가 있습니다. 축제할 때 어떤 가산점이 있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 때 종목에 관해서 참가비를 내곤 하는데 그 참가비를 면제해줄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해타산적으로 총학생회 참관인을 하면은 해외 나갈 때 가산점을 준다, 해외 프로그램에 가산점을 준다는 자체가 지금, 이거는 학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한 학생들이 가는 게 그런 건데, 그 참관인 했다고 총학생이 참관에 들어갔으니까 가산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학생회가 이런 기구가 아니어야 되는데 가산점을 왜 굳이 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 해외문화 탐방 같은 것을 가산점에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총학생회와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같은 학생회로서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깨끗한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참관인을 선발하게 되었고 그 선발인의 선발이 특혜가 해외문화 탐방에 가산점은 있지만 그 가산점 자체로 그 학우가 선발된다는 조건 또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것이 특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특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봐주기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총학생회 지금 정책국장 하다가 나가셔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총학생회 이번에 최우수기구로 선정돼서 모범 사례로 저희 표창받은 사례 있습니다. 지금 하신 거는 총학생회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금 무슨 근거로 총학생회 지금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이 아닌 집행국장으로 일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감사를 받은 것도 확실히 맞고 저도 그 자리에서 공개 감사를 받은 학우입니다.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 자체 혹은 감사에 대한 자체에 대한 무의심 또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우들 중 그 결과를 믿지 못하거나 혹은 그 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학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학우 입장에서 이것을 참관인으로 봤을 때 어떤 입장이 될까라는 것에서 의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들고 나온 공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자리입니다. 두 분 웃으시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니니까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가는 마지막 걸음, 같이 하나. 취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 소모임에 대해서 진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모임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업 소모임 진행 계획은 예상 자신이 지금 소모임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인 그 장학재단에. 그렇기 때문에 취업 소모임이라는 목적으로 취업 소모임을 결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들인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여서 등록을 한 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취업진로센터와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취업을 관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우들의 의견이 혹은 참여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공약인 IPTV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며 그에 따른 그 취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즉 취업 프로그램을 참가해서 이러이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후기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받아 학우들께 우리의 학우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고 이런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다는 것을 후기로 좀 남겨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가깝게 보여줌으로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재 학교 취업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취업 프로그램은 사무직, 영업직, 그리고 실무에 관해서만 편제되어 있다고 현재 취업진로센터에게 문의를 한 결과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공약에서 예체능 취업반 운영이 있는데 예체능 취업반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계열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현재 취업 프로그램 자체를 봤을 때 실무 혹은 영업, 사무에 관해서만 있기 때문에 예체능 취업반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학우분들의 좀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참여를 높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기를 남기든 혹은 소통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이 둘의 전공서적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학생회관 서적을 통해 책 구매 시 할인 또는 학과 학생회와 협의하여 전공서적 공동구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각 과별로 전공서적을
공동구매하는 종합적인 계획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선이 됐다고 하면 단대 당님들 혹은 학회장님들과 연계를 해서 미리 그 학년에서 필요한 전공소득을 미리 파악을 한 후 그것에 대해서 방학 중부터 시행을 하여서 재학생들을 일단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신입생에 한해서는 이런 책이 있고 공동구매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공동구매 신청을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공소득에 대한 그 예상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 할인율로는 5%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회관과의 협의는 하셨습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자체가 학생회관 서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가 되지 않았을 시 전공서적 구매이기 때문에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협의는 진행을 하되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전공서적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원활히 안 됐을 경우에는 전공서적 공동구매를 진행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대체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자면 현재 전공서적 자체를 학생회관에서 구입 시 정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학우들이 그쪽에서 책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할인율을 주장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 주장이 그 업체에 관해서 학생회관 서점 측이 할인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닐 시 저희가 전공서적 공동구매를 통해 학우들에게 이득을 좀 주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그럼 학생회관 서점이랑 협약이 잘 안 됐을 경우 대체 방안이 있냐고 저는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국회 보관 통과돼서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도 할인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중소 작은 서점에서도 책을 다 정가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실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공서적 공동구매 할인율 별로 할인도 안 받고 별로 학생들이 혜택 그렇게 귀찮게 현금 주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냥 정가제 주고 사서 내가 사고 싶은 데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편리성과 효율성과 그다음 할인율도 그렇게 5%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게 과연 공약으로 픽스할 만큼의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 정가 정찰제로 인해서 정찰로만 구매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인터넷 대표 서점인 알라딘이나 S24에 문의해본 결과 국내 도서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마일리지까지 썼을 때 1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는 더 빠르게 그냥 학생회관에서 사서 쓰지 뭐 이런 반응일 수도 있지만 단돈 10%라도 저희 입장에서 더 할인이 되는 전공서적을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공약에 넣게 되었습니다. 뭐 알라딘이랑 어디라고 했었죠? S24입니다. 그럼 그곳은 도서 정찰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할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도서 정찰제를 시행을 하지만 국내 도서와 국내 도서에 한해서 10%의 가격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을 할 때 저희 단대 전공서적 공동구매 공약을 내걸어서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마다 다 원가가 다르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야지 할인 혜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에서 10% 할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사전조사 돼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서적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과 상관없이 알라딘과 최소 구매 인원은 상관없이 알라딘에서는 현재 한 권을 구입을 해도 10%를 할인해 줄 수 있다. 비록 도서 정찰제가 시행 중이지만 10%까지는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할인폭을 학우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마다 정가가 다르고 할인율 또한 다르기 때문에 5%라는 평균치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인원도 할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개개인 저희가 신청해서 할인되는 혜택 받으면 되지 굳이 총학생회를 거쳐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할 번거로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가 알라딘 들어가서 10% 된 할인 가격 그냥 받고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라딘 예스24에서 기본적으로 10%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이지 저희가 단체적으로 구매를 할 때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를 할 것이냐라는 답변을 통해서만 자기네들이 확답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 구매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할인율을 더 주장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할인이 기본적으로 되면 뭐 5%가 마일리지 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할인율 있는 사이트에 그냥 다 단체로 하면 5%더 할인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거 깎아 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계속 정익 후보자님만 말씀하시는데 이거 공약 같이 짜신 건데 왜 계속 정익 후보자님만 말씀하시고 부익 후보자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답변은 다 부익 후보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정가제라는 정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모두 원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까지의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이 도서 정찰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저희는 전공 서적을 공동 구입 시 10% 최대 10%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사이트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사용 시는 최대 1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한다면 15%까지 학우들에게 할인 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정익 후보자님과 얘기인 것 같고 이 부분 역시도 학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는 마지막 걸음의 같이 걸음 플리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학기별 중고 장터를 이용하시겠다고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프라인 책 거래 장터와 어플로 오프인 장터를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걸음 이 플리마켓을 진행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의 경우는 이제 상품을 직접 보고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는 상품 자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같은 제품이어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 이 오프라인 같이 걸은 플리마켓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치 넷의 착한 자취방 제도 이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우들을 위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늘 계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공약 자체가 2013년도 일단 뛰어 총학생회 진행 사업 및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면은 날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띄어 총학생회에서 시행했던 결과 이 시행의 홍보 문제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착한 자취방 제도로 들고 나온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그럼 나은 점이 무슨 부분이 있길래 나은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 일단 띄어 총학생회에서 했던 경우는 원룸 저가의 원룸을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 되었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중저가에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개인 세탁기라든지 공과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원룸을 조금 더 싸게 팔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2013년도 착한 자취방 제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총 30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명을 위한 그러면은 공약 많아봤자 1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인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원룸 주면은 어차피 좋은 방 저희 지금 학생들은 솔직히 나쁜 방보다는 좋은 방에 먼저 살기를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나쁜 방보다는 좋은 방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 원룸 주인이라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나갈 방 왜 내가 할인을 하면서 해야 되나. 저희 신천상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학생들 저희가 뭘 안 해도 어차피 다 올 거 알기 때문에 뭐 할인이고 뭐 그런 거 잘 안 해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취방
다 평균적으로 지금 가격을 인하하는 게 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소수 평범호 가족, 저소득층 가족 무조건 힘듭니다. 힘들지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공약이 총학생의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를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8,000학우를 대표하는 총학생회로서 저희가 마땅히 모든 학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맞으나 하지만 총학생회라면은 어려운 학우들도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학우들한테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자취방 그렇게 안 해도 다 나간다. 하지만 과연 그 업주분들이 할인을 하면서까지 내줄 건가에 대한 지금 좋은 방 그러면 생각하시는 뭐 세탁기 있고 좋은 방 몇 개 좀 구할 수 있길래 지금 이 착한 자취방 제도를 변화해서 뭐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신 거죠? 지금 생각하는 좋은 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 이상 되는 방이 지금 몇 개쯤 생각하시길래 이런 공약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까? 예, 과거 시행된 사례를 보았을 때 옥슨빌이나 보스턴 같이 개인 세탁기가 존재하면서 두 번째로는 공과금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곳이 시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았고요. 그리고 원룸 업주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착한 취지에서 어려운 학우들을 돕고자 한다고 했을 때 원룸 업주들의 반응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고 좀 호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실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호의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총학생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착한 자취방 제도를 이끌어 가려고 했으나 상인들이 직접 발 좀 걷고 다 뛰어다니는 결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방이 잘 안 나가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스트타운이나 말든지 우리는 너네가 하는 거 안 할 거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도대체 어디 부분이 호의적이라고 하셔서 지금 이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시행됐던 모든 원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룸이 총 30곳이 이 착한 자취방 제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홍보에 따른 그 원룸 업주들에 대한 혜택은 건그린을 통해서 건그린을 검색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그런 혜택을 저희가 제시할 내용이고 건그린과는 이것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건그린 지금 개발자는 저희과 선배님이신데 통화한 결과 총학생회 1, 2, 3번 후보자와는 당선자가 아니고서는 전혀 협의가 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건그린 측에서도 학우들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충분히 발 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 협의의 그 전제 조건은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되었을 시 이 공약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건 협의가 아니라 당선되고 오면 이거 해주도록 할 게지 이거 지금 후보자님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협의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약 여부를.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는 건그린과 그리고 작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약으로 들고 나온 바임을 알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성간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가 많이 지연된 관계로 원래 한 학우당 2회의 질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학우당 1회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사회자, 성자에 자유롭게 거수하셔서 학과, 학번, 그리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하고 질의의 등답 시간은 한 후보당 최대 45분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학우분께서는 2개까지 질의하실 수 있으시고 질문이 길어질 경우 혹은 한 질문 안에 여러 개의 질문하실 경우는 다음 질의로 넘어가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학우분들 중에 질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잘못된 부분을 한 학우당 질의 하나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부모 학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하셨던 그 착한 자취방 제도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은 학우들이 좋은 편의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홍보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그 자취방 그러면 그 넘치는 학우들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도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무료 급식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낙인, 다시 말해서 스티그마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못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바로 먹어야 된다고 무상 급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넘쳐서 그러면 기준을 제출할 때 내가 이만큼 못 산다는 것을 총학생에게 서류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학부들에게 2차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몰렸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모였을 시 지원자를 일단 받고요. 지원자를 통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의료납입 증명서 또한 포함이 돼서 받은 상태에서 학생처를 통해 학생처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나오는 그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판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화 콘텐츠학과 1학번 신수윤이라고 합니다. 저 이러닝 과목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수학습 지원센터 근로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후보장님도 계셨었고 그때 조교쌤이 말하셨을 때 다운로드가 하면 서버가 뻗게 되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잘못 들은 건가 해서 조교쌤한테 다시 문자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TLS 상에서 현재 스트리밍 자체에도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저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러닝 제작 매체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학습이나 혹은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만들려면 서버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버의 증설을 통해 일단은 지금 이러닝 업체와 저작권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의 증설이 되면 이러닝 모바일 시청 혹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 질의당 한 질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기 맨 뒤에 우선 긴 공청회 시간 동안 잘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신 후보님들 여러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점 1월이 한 학기 1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각 반대별이나 과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후보님들 과에서 학점이 최대로 1월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 시끄러워서 중간 부분을 그 최대 학점이 그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점인데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현재 최고 수강 학점은 17학점 혹은 18학점입니다. 하지만 학우분들께서 꼭 들어야 되는 학점은 15학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이라는 최대 한도에서 15학점만 들었을 때 3학점이 최대 2월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차에 따라서 1, 2, 3학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다운로드 얘기가 나왔을 커뮤니케이션 문화 일상학번 이승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다운로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그 교육 매체 쪽으로 취재를 가가지고 여쭤본 결과 앞으로도 다운로드를 해줄 계획도 없고 절대로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운로드가 뭐 저작권과 협의가 되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라는 것 자체가 저작권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다고 그 업체 제작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서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달리 말하면 저희가 그 얽히고 설켰다는 것에 대해서 잘 풀어내기만 한다면 다운로드 또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물었을 때 힘들 걸이라는 답변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모바일 시청이 된다고 하면 다운로드까지 시행을 하고 싶지만 모바일 시청이 된다고 하면 다운로드는 학우분들께 최대한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협의를 진행해보고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패션 디자인과 1공학번 김경문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질문에 답이 답이 됐냐고 여쭤보고 그게 됐다고 하면 질문을 끊는 예, 그 부분 수렴해서 확실히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신 그 질의자분께서도 확실하게 그 틀 안에서만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셔야지 이제 인정하는 부분으로 하고 만약에 어긋나면 저희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아까 위에 분에서 그 삼합점이 2월 되는 거를 합칙으로 뭐 이렇게 확실히 된 건지 여쭤봤는데 질문에 삼합점이 비니까 뭐 2월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1합점만 2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삼합점이 확실히 저희가 이제 2월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합칙을 어떻게 변경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학점이 최대 2월 된다는 것은 학사지원팀의 논의 결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발행합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1학점이 1학점이 된다는 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점. 예, 그럼 그 팀장님, 학사지원님 팀장님께서 18학점이라는 최대 한도를 들을 때 학우가 15학점을 들었을 때 최대 3학점이 2월이 된다. 즉 3학점까지는 2월이 된다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따로 가서 그 사실이 다르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컴퓨터공학과 1학번 최민지입니다. 소통 넷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조절을 하신다고 옐로 아이디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옐로 아이디가 최대 수용하는 인원이 10,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우는 8,000명이고 졸업하는 학우들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학우들도 있고 휴학하고 복학하는 학우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경우 졸업생과 휴학생들이 삭제하지 않는다면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학생 공식 인원은 현재 5,000명 정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학생이나 재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도 죄송합니다. 현재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생들이 지금 취지하시는 말씀은 졸업생들이나 혹은 휴학생들이 그 어플을 했고 설치했고 추가를 했는데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그 졸업생이나 복학생으로 휴학생으로 인해서 이 빈 자리가 나지 않아서 신입생이 등록을 못해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 공약 자체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에 대한 수요 자체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10,000명이라는 그 인원 초과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을 해서 동시에 2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국제통상학과 1공학과 이재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보장 자소세 강의 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문제는 매년 많은 문제가 되었고 과 학생회도 지속적으로 교수님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과 학생의 힘으로써 이거를 뭔가 빠르고 모든 학생이 만족시키게끔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이렇게 총학 후보자님께서 공약을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학뿐만 아니라 이 과 학생회와 연계가 되어야 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공약을 갖고 나오셨을 때 그 해당 과의 학생회 또는 그 과의 주임 교수님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해결 방법을 갖고 이런 공약을 제시하시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수님께는 저희가 후보자라는 입장으로 먼저 당선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수강 신청 시에 지금 자료들로는 계속 경영학과, 국통, 경제학과에 대해서는 전공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충분한 그 어필이 자료가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학회장님과 해당 단대장님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공약을 갖고 나오실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협의는 아니더라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틀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선이 꼭 돼야만 그때부터 그런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임 교수 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는 시간 강사만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고요. 전임 교수 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전임 교수 확보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분반 혹은 수업 시간, 강의 시간 자체를 늘려서 분반 혹은 수업 시간 이렇게 여러 개를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근본적인 문제인 교수 확충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저기. 사회복지학과 13학번 김고은입니다. 학점 2월을 재공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란에도 나와 있고 일부 학과 홈페이지상에도 공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재공지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서 2학기로 현재 2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는 학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질문자분께서 최대 1학점만 되는 것으로 알았다. 지금 2월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2학기에서 1학기 2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학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공지에 대해서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혹시 답변 되셨나요? 2학기에서 1학기로 이행되는 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학기부터 새로 시행되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홍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중학생에까지 재공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면서 2학기에서 1학기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겼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재공지하고 싶었던 것은 최대 한정 혹은 1학기, 2학기, 2학기, 1학기에 대해서 확실한 재공지를 드리고 싶어서 공약을 나오게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굳이 공지를 할 건데 재공지를 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이나 복학생의 경우에는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재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나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비즈니스 학생회장입니다. 아까 복지부에서 6개 단대 휴게실보다는 이제 도서관의 학생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 휴게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접근성이 용이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용이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도서관 같은 경우 휴게실이 있잖아요. 근데 국제대학이나 디자인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접근성에 부탁해서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잘 없는 단대에다가 좀 필요한 단대를 리모델링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없는 단대에 설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뭐 제가 듣기로는 저희 단대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는데 뭐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 한다는 건 뭐 국제대학 학생들이나 뭐 디자인대 학생들은 도서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쳐라. 이제 없어도 되니까 거기 쳐라. 좀 이렇게 좀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통학생 배려 차원에서 만든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통학생이 아침 일찍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도서관은 8시 20분에 개관을 합니다. 통학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휴게실 자체를 그쪽에 만드는 것이 통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에 반해서 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대 전산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미커대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휴게실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것이지만 디조대와 국비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 내에서 수업도 많고 디조대 같은 경우는 전산실이 6층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5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공약을 진행할 때 국비대나 디조대 같은 경우에는 단대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쉼터 관련돼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답변 혹시 되셨습니까? 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이쪽 뒤에 네, 저희 한 질의당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쉼터를 굳이 리모델링을 해서 왜 개편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통학생을 위해서 8시 20분에 쉼터를 열 수 있는 건 도서관이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서관 자체 내에 도서관 휴게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카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추천도서 120권이랑 의자랑 책상 정도만 있는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편안한 소파랑 추가적인 도서들을 더 추가해서 북카페 형식의 휴게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시자면 통학생을 위했고 혹은 다른 단대에 현재 쉼터가 없는 곳에 단대를 위해서 지금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부터 확충을 하고 나머지 단대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일단은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드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생 쉼터 자체가 개설이 돼 있지만 학관이라는 지리적 단점 때문에 이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현재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지리적 이점이 좋은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라는 취지로 그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학우분들께서 그 안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학우분들이 지탄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학우분들께. 북카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우분들께서 많은 소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으킨다고 하면 도서관 측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주민방송학과 희성학번 주민주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시즌처에 알아본 결과 후보님들과 아무런 상의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서관의 팀장님이랑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시설팀이랑도 연락을 했었고 그 도서관 내부 작은 시설들은 다른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해서 팀장님께서 여쭤본 결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혹시 어느 부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그 도서관의 어느 부서와 협의를 좀 하시는지 왜냐면 제가 2층에 들어가서 그때 도서관 팀장님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대안을 듣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시설팀이랑 도서관 지금 예상으로 집행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팀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은 시설을 고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내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약간 유치원 같은 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시설팀과 논의하려고 하셨는데 도서관에 가서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문의를 한 상태였고요. 도서관 팀 쪽에서도 충분한 그런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현재 학기 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남는지 이것에 따라서 시설팀과 협의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의생영어학과 1단학번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보상과 답을 하나로 묶어서 듣고 싶은데 일단 투명하고 신속한 강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선생님은 강의에 대한 문화처럼 투명과 굉장히 비슷한 항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아무리 기술평가를 해도 그 다음 강의에 똑같은 부분이 수업을 하실 때는 이 강의 평가가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장 5에 있는 원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부족 혹은 교양 과목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폐능되는 과목들 혹은 선호도가 높은 과목들에 대해서의 조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강의평가 보장 2의 강의평가 같은 항목은 강의를 듣고 난 후의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의평가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강의평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포털에서 공개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학우들께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IPTV나 대자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교수님과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방안으로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충분하게 교수 평가가 가장 낮은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학교의 이런 등록금 개정안 심의할 때 발의됐던 안건으로는 교수님에 대한 경고 혹은 제재 조치가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긍정적인 대화 혹은 강의평가 이런 결과에 따른 것에 대해 개선의 의지조차 없으면 저희가 충분한 경고 혹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에 따른 명단 또한 공개하여서 반드시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저기 맨 끝에 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에 써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안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그쪽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 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걱정이 없다고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분께서 말씀하시는 학업에 더 치중을 했어야지 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휴식에 치중을 하냐라는 것이 요지가 맞습니까? 지금 그 말인즉슨 학우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치 학우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도서관 측에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도서관 측에서는 현재 교비 혹은 그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 자체가 빠듯하고 그 예산으로 학업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조차 엄청 빠듯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업에 대한 것을 진행하기보다는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고민을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그 도서관 팀장님 입장에서는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들은 상태고, 사구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관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휴식에 대한 확충을 이끌어냈으니 학업에 대한 확충을 좀 더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2분만 더 받으시고 2번 더 받고 분탕을 끝내겠습니다. 네, 저기 가르쳐. 공청회에 와서 일단 혼란스러운데요. 후보자분은 뭐 날치기나 뭐 개띠기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성학생 회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유가 있다, 어떤 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분도 하시는데, 뭐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공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베끼기 논란이나 또는 날치기 논란이 없는 후보자님만의 생각과 어떠한 팩트 중심으로 어떠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떠한 분을 만나서 협의를 이루었으며 어떠한 예산으로 측정이 돼서 이렇게 학우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위주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입 후보자님이 원하는 핵심 공약과 부입 후보자님이 원하는 핵심 공약을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팩트 있는 사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팩트를 가져와서 공약에 내걸었다는 것은 저희의 일단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가장 확실하게 혹은 확실하게 지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강의 교수평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강의평가의 항목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강의평가 자체가 시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 총학생회장님도 많은 피드백을 요청했었고, 이것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면서 과기대 학생회 시절에 혹은 지금 총학생회 시절에 교수님들과 많은 학우들에게 이 결과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합의보다는 뜯는 데 위주로 하셨고, 숨기고 감추는 데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2년간의 총학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학우분들께 알리고, 그리고 강의 평가가 낮았던 교수님들에 한해선 저희가 직접 만나서 긍정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만약에 화를 내거나 불응하실 시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등록금 심의한 때 교수에 대해서 이런 저희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을 때 제재 혹은 경고 조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확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수님께 경고 혹은 제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단 공개를 통해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후보자님께서 지금 YC의 의학공학부 교수님들과는 협의가 가능된 건가요? 교수님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 조금이나마 컨택이 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컨택을 말씀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이게 불응을 하면 된다라는 게 의학공학부 내에서라도 가능한 건지. 교수님께 제가 불응하거나 해서 경고나 제재 조치가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총학과 학교 측의 총학과 교수 측의 협의가 아닌 총학과 학교 측의 협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측의 건의로 교수님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교수님들과는 협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약이 많이 겹치고 베끼기식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입후보자로 나오고 이제 학교를 좀 학우들에게 좋게 바꾸고자 하는 눈으로 학교를 본다면은 문제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슷한 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바꾸고 싶고 학우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사람의 눈으로 학교를 바라본다면은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보일 것이고 그 문제점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학생회장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는 바이지만 그 점에서는 이런 의견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사실 위주의 공약을 물어보셨는데 어떤 것 하나 몇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저희도 다 애착이 가는 공약이긴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공약 같은 경우는 가치 있는 두 번째 걸음의 복지줄 교내 학생 쉼터의 확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 컨택 중에 가장 사실 위주로 이제 교류가 완료된 상태였고요. 도서관 측의 확답도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통학생이나 학생들이 쉴 곳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두되었었는데 이것이 노력은 했으나 효과적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바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도서관의 학생 쉼터를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공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통과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잘못된 거다, 마전된 거다라는 것을 명명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시면 좋은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 질의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welcome. 저는 일단 이 자리 빌어서 질의보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입후보자님하고 같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로는 이제 같은 학과이기도 하고 좀 이제 도움을 많이 주려 했으나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학과, 같은 학과라고 그 학생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성관 위원장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바인데 제가 그 이번 선거 세칙에는 그 선거 입후보 등록 후에는 과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 혹시?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10월 31일 남총이라고 이제 다른 분이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의학공학부 아까 말씀드린 긴소랑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전에는 뭐 똑같이 구타미 가혹행위가 있던 남총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이 완화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총이라는 것을 굳이 입후보자 등록 후에 그리고 한 개 과뿐만이 아닌 금속 디자인과 두 개 과 통틀어 진행하는 그런 큰 행사를 왜 입후보 등록 후에 10월 31일 굳이 그 당시 그 사전 협의도 없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상대편 그 금속 디자인 학회장님 의견 없이 갑자기 왜 카카오톡이란 SNS를 통해서 그 행사를 잡았고 진행하셨는지 투표까지 해서 진행하셨는지 그런 앞에서가 아닌 앞에습을 왜 진행하셨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유를 듣고 싶고 이거는 증거자료 제출해서 징계 건의드리는 바이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톡 내용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우들이 무슨 잘못 있다고 행사 이틀 전에 갑자기 남청한다 해서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그 행사가 중요하다고 죄송하다고 그 카톡방에서 사과를 했어야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증거자료는 말씀하기 전에 지금 디자인대학 학생회장님은 많은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사실이 팩트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인신공격 자료로 확인됐을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가할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요청 자료 바로 오늘 공청회가 끝난 후에 중성관리로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이 확인되면은 기호 2번 가치걸음 총학생 입후보자 징계 사유가 충분히 합당함으로 징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행사를 왜 입후보자 등록 후에 하냐고 하셨는데, 입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이제 제가 운동장을 예약하려면 월요일 날 총학실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 월요일 날 운동장을 예약하는 그 시기는 제가 입후보자 등록 전이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이 계획을 기획했던 것은 입후보자 등록 전이라는 말이 사실이 성립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그 점은 인정하겠는데 왜 그런 큰 행사를 굳이 본인이 이제 운동장 했으면 다른 학과 학회장님도 계신데 협의도 없이 사전에 이런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진행한다는 그런 조차도 없었고, 그 사전에 뭐 그렇게 운동장 따내셨어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하셨으면 충분히 아시니까 학과 학회장한테 부탁해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또 진행하려 했던 점과, 왜 사전에 협의, 원래 그런 학생들 한창 그 바쁜 시기에 왜 그걸 굳이 했는지, 그 아직도 저는 왜 그 학생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죄송하다고 뭐 왜 그렇게 사과를 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사과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참석이 불가능한 인원을 강제성으로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를 한 것이 아니라 학우 자체에서 판단해서 못 갈 것 같으니 죄송하다는 말이지, 제가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를 날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속 디자인과 학회장님이랑은 화요일 아침 수업 세라믹 코디네이션이라는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그 수업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남자 학우들이 꽃꽂이 수업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밑작업이 많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녹음을 하지 않아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금속 디자인과 학회장님이 약간 잠에서 바로 깬 다음 저랑 통화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런 다음에 제가 금속 디자인과 학회장님, 제가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 행사라고 하면은 축구를 하고 축구 끝난 다음에 뒤풀이가 있거나 그런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 정도의 행사인데, 그럼 그 기존에 저희 학생들 예. 축구하는 게 예.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광합적인 행사. 여기 1학년 학생들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저는 얘기해봐서 알아요. 축구 원에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유. 선배들 다 오는데 그건 정말 잘못한 거 아니면 죄송하다는 사과 아니고 카톡 읽고 싶었으면 좋겠죠. 선배들 다 오는 행사 안 오면 또 야 너는 왜 안 오냐 우리 오는데,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하는 걸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비공식적인 그런 큰 행사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역대 내려오는 큰 행사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굳이 다른 학회장님이 해도 될 것을 왜 갑자기 그 입후보자 등록 후에 공지 안 하셔도 충분히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잘못을 명백히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안건에서는 다루기로 하고요. 확실히 팩트 있는 자료이시면은 저희 중성관여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에